반갑습니다. 사인가족 여러분. 저는 사인스톡 디자이너 차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컨텐츠를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내용은 보면 외도를 하는 상대방들이 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례들을 이렇게 둘러보거나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좀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사죄를 해야 된다. 이게 다 네 탓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탓을 돌리거나 아니면 내가 외도를 하든 뭘 하든 당신이 나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당신이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요구들이 발생을 하고 왜 이런 적반하장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가 보는 걸로 하죠. 자, 한번 가족님의 피드백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가족님의 사연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했고 자기도 뻔뻔하게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보고 이제 잘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과를 해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런 상황을 그냥 좌시는 하지 않을 것 같겠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니까 이 가족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 남편과 관계 회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차원으로 제게 의뢰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가 보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올까? 그 이유는 주로 이런 상황들은 남편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해요. 외도 중인 남편들에게서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모든 잘못이 내 탓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남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뭐냐면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거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1순위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자신의 인식과 가치를 좀 더 이제 드높이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게 샀으면 좋겠고 좀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욕구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자신이 잘못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타인에게 인식되는 자신의 모습만은 자신의 잘못과는 별개로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욕구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의 발현이 책임 회피, 책임 전가, 혹은 부정,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형태로 자기 정당성을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아닌 걸 알면서도요. 근데 아닌 걸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 자신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타인에게 인식되는 자신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 이 포인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그 관계는 그래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관계라는 게 그렇게 막 내가 쉽게 깨고 싶다 해서 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결혼 관계를 깬다는 건 뭐예요? 일단 사회적 통념상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이 딱 붙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우리 결혼식 때 어땠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결혼합니다. 널리 이렇게 알렸고 그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다 라는 지위가 딱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는 거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에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좀 자신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내연녀나 다른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을 하면서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대로 명목상, 형식상 이렇게 유지하려는 속성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성에 따라서 좀 관계는 되도록이면 안 깨트리고 싶으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막 그 상대방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상대방의 그런 적반하장적인 태도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하실 때도 차원이 내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고민에 대한 대응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항상 솔루션들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상대방을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해서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싶다 이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런 주장하는 것들 하나하나에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 상대방보다 더 권위 있는 자들 혹은 기관들로 인해 상대방이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최상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최상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꼭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은 이 관계를 완벽하게 깨트린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그 결단이 완벽하게 단단하게 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지를 그래도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돌아갈 건데 너가 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것은 너 탓인데 왜 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이미 자신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자격은 박탈당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돌아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자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내가 복권시켜주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격을 복권시켜주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충분히 물론 당신이 잘못은 했지만 나라도 당신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어쩌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형태로 상대방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관계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두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빠져나갈 구멍,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 박탈에 대한 인식을 조금 내려놓을 구멍을 이렇게 은근슬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당신이 만족할 만한 포인트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행복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당신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선택까지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도 책임을 일부 통감한다. 미안하다. 얼마나 마음 많이 아팠겠냐. 이러면서 상대방 편을 좀 들어주면서, 그래, 그래서 그 마음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나도 지금부터는 조금 변하려고 한다 라는 형태로
나도 좀 같이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 노력해라. 당신 혼자 뭐 무릎 꿇고 들어와라. 당신 혼자 뭐 비굴하게 이렇게 들어와라는 말 안 하겠다. 우리 둘 모두의 책임이니까 같이 한번 그 책임을 풀어나가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린 함께 만들어 가보자라는 취지로 좀 접근을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면 좀 더 자신이 뭔가 앞으로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격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뭐 그럴만한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게 완벽하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가치가 완벽하게 부서지고 박탈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되살려 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원까지의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래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저 사람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데 나도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구도로 이끌어오는 게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 아무리 많이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여서 그게 대단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 보여도 그냥 괘씸하다 불쾌하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보셨을 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서 좀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잘잘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상대방이 마음을 한 발 열고 한 발 다가올 수 있는 문은 내가 조금 열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일단 문으로 들어와야지 그 다음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애초에 내가 문부터 가로막고 네가 비굴하게 빌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충분히 자신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하면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말지 어차피 무너진 관계 이렇게 생각해버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좀 열어줘서 한 발 들어오고 또 열어주고 한 발 들어오고 깊숙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서야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좀 바로잡고 이야기들을 그때서 해가는 거죠. 내 잘못에 대한 사과도 그때서야 좀 요청을 하고 좀 나를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보듬어 줬으면 좋겠는 부분들도 그렇게 상대방이 좀 깊숙이 가정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 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반하장하는 남편을 마냥 뭐 양심 없는 사람이다, 막 괴물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자신도 속죄할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다. 원래 좀 많이 짖는 개가 겁 많은 개가 많이 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온전히 감내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속죄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어리게 봐주시고 좀 귀엽게 봐주실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대방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뭐 잘못을 따지든 개선을 해가든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자. 문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예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렇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